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대 와서 결혼이라는 게 좀 퇴물 같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한테 결혼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결혼이라는 거는 남녀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남녀의 어떤 조합, 합체 이런 것이 결혼인 것 같은데 이 결혼이라는 게 참 현대에 와서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혼자 얘기하려다 보니까 지금 별로 되게 불편하네요. 사실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거나 변색되거나 없어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까지 가는 데에는 사실 많은 좀 어색한 점들이 현대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고 이성에 대한 마음들이 여전히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 결혼이라는 어떤 큰 바위 같은 이 결혼이라는 거에 딱 부딪히게 되면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시면 어쩌면 더 자연스럽게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기존의 결혼과 소위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이 세대에서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결혼은 어땠을까요? 어쩌면은 그냥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을 하듯이 예전에는 졸업을 했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거는 당연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이혼을 하는 게 잘못되거나 아주 틀린 거는 아니지만,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혼을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혼을 한 번 하고 난 것보다도 더 이상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이혼을 하는 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부부가 있어야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남녀가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시집을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특히 여성이 내 본가에서 떨어져 나와서 시집에 일원이 되는, 시집으로 이제 귀속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졌는데, 이거는 예전의 결혼 방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양쪽에서 그러니까 남편도 본인 본가에서 독립된 형태로 나오고 여성도 본인 본가에서 독립된 형태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부부 중심 가정이어야만 한다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어쨌든 출산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자녀도 있는 그런 형태인데, 크게 결혼이라는 거를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사실은 보면은 부부 중심 가정이 있고 부모님 중심 가정이 있고 자녀 중심 가정이 있어요. 이것이 현대에 와서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부터 살아오면서 대충 봤을 적에 이 세 가지 형태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요, 저희 집 부모님은요, 저를 보고 사셨던 것 같아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요, 저희 부모님한테 저희들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님 중심 가정은 부모님 모시는 대로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대하고 부모님 말씀에 따르고 하는, 부모님이 더 중심이 되어서 사는 부부가 그런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이고, 또 부부가 연합되기보다는 자녀를 중심으로 더 살았던 것이 자녀 중심 결혼 생활이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형태에서 가만히 보면 뭐가 빠졌을까요? 부부 중심 결혼 생활이라는 이 부부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부부가 적당히 희생되고 부부가
좀 참고 부부가 감내하고 부부가 좀 사라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집안 전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집안이다라고 칭찬까지 받는 그런 세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젊은 세대가 보고 참 좋은 그래 참 바람직한 결혼 생활이야 라고 보는 젊은이들은 요즘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 어쩌면 이거는 지금 40대, 50대 뭐 이미 결혼 생활을 충분히 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부부 중심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결혼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곤란해지시는 형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많이 진전이 됐죠. 부부 중심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부 중심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과 마음과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했을 때 거의 한 80%에서 90%가 부부에게 해당이 되고 부부에게 배려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것들이 어쩌면 부부가 충분히 연합이 된 가운데에서 부모님에게도 시간과 마음과 이런 정성을 낼 수 있고 자녀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부부 중심 결혼 생활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어쩌면 가장 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결혼 초반 한 3년 때 가장 많이 싸우는 내용도 되는 이유는 양가 부모님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싸우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부모님의 생각과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의 이 생각이 좀 부딪히는 경우예요. 어르신들 생각에는 내가 정말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배려했는데 내가 이 정도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잘하는데 라는 당신들의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의 기준은 어떤 걸까요? 예전 방식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에 대한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는 더 이상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까지 배려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기존 부모님들의 생각과 사실은 별로 이렇게 간섭받고 개입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 젊은 세대에서의 생각이 부딪히는 데서 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기존의 효도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효도라는 거에 대해서 기존의 효도 내용과 그러니까 기존의 효도 내용과 현재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효도 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전의 효도는 어땠을까요? 직접 부모님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 직접 보살펴 드리고 뭐 심지어는 뭐 정말 귤도 까드리고 모든 걸 다 봐드렸다는 것이 이제 어떤 효도의 내용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기존의 효도의 방법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게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제 효도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만족해 할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굉장히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정말 고마울 거예요. 고맙고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구나.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격려하고 지지하고 너희들 예쁘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갈 때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답을 하는 그렇게 해서 세대가 융합이 되는 그것이 어쩌면 가정의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결혼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면은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뭐 안 좋은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을 어떨 때는 비난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셔서 결혼에 대한 내용을 바꾸셔야 되는 이제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 하면 부모님에게 사실 결혼을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모님의 시간이 정말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젊은 세대들이 모델링이 되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에 잘 보일 생각을 좀 접으셔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는 남녀 모두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남편들이
좀 기존에 봐왔던 방식에서 잘 벗어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꼭 남녀에만 꼭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이 모습의 형태를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기존의 양가 모습에, 그러니까 기존의 양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부모님의 욕구에 맞추는 그런 결혼 생활에서 조금 나오셔서 양가 부모님들에게 꼭 잘 보일 생각보다는 부부,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우리가 연합이 되고 우리 부부가 안정감을 갖고 있어야 양가 어르신들에게도 효도도 할 수 있고 보살펴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에 대한 내용들이 꼭 중요하다고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한 1억 정도 금액을 내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괜찮아요.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를 내가 급하게 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쓰게 됐죠. 그래도 얼마가 남아있죠? 7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내가 또 이렇게 알뜰살뜰 하게 되면 다시 1억을 회복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내 지금 통장 잔고에 한 100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확 쓰게 됐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어떻죠? 안 그래도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100만 원 정도 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다시 저걸 회복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용 쓰고 기 쓰는 마음이 참 요동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관계 정체성이 똑같이 갑니다. 내가 남편하고 부부 사이에 관계가 평상시에 좋은 게 있어요. 든든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늘 친하고 친밀감이 항상 있고, 나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나를 분명히 도와줄 거고, 나도 또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협조할 거고, 이런 마음들이 든든하게 한 그야말로 1억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든든하게 있다고 했을 적에는 항상 푸근하고 배부르고 좋아요. 그런데 남편하고 갑자기 확 싸웠어요. 부부가 싸울 일이 분명히 있죠. 싸웠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썼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어떨까요? 뭐 또 기존에 든든하게 또 있고, 그러니까 한번 싸우더라도 그렇게 마이너스까지 갈 일도 없고, 조금 어떤 이제 마음의 어떤 스크래치가 좀 났더라도 우리는 또 기존에 잘 지내왔던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잘 회복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부부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편하고 그냥 대면해요. 그냥 둘 다 자기 직장 일을 하고 있고 그냥 일상을 지내고 있고, 그냥 뭐 같이 밥 먹게 되면 그냥 먹는 거고 그냥 이렇게 두런두런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확 싸우게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막 다 깨지는 것처럼 마이너스로 가는 그 심정은 사실 부부지간에 굉장히 신뢰까지 들썩들썩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 회복하는 거가 지금 내가 먼저 할까, 저 사람이 먼저 하는 걸 내가 기다릴까, 여기서부터 뭔가 밀당을 하게 되고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되고 굉장히 분노와 어떤 원망과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있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마이너스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탓을 하게 되는 그런 얇은 마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관계 정체성이라는 건 이만큼 부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의미에서 남편하고 부인만 있다고 해서 두 사람 있으니까, 남녀가 있으니까 결혼이야. 그냥 그렇고 잘 살면 돼. 이걸로 절대 끝나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녀가 있을 때 반드시 이 관계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풍한지에 따라서 이 남녀의 생활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했고, 이제 결혼을 다 했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결혼식 하는 그 자체도 좀 힘들었고, 이제는 좀 쉬어도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는 이제 남편분들이 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남성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은요, 정말 결혼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고 여성들이 쉬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남성들 주관적으로 봤을 때 결혼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의 밑선으로 들어가면 이제 목표 지향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이라는 걸 이제 이룬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내 아내를 얻었고 이제 결혼이 됐으니까 나는 좀 더 이제 사회적으로 좀 매진을 해야지 되고 승진도 해야지 되고 내가 해나가야 되는 일들을 좀 차근차근 더 좀 생각을 해봐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이제 기존의 마음하고 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제 부인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나한테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줬는데 결혼 전에는 좀 나를 더 생각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나한테 집중을 많이 해줬는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그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좀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지요. 사실 이게 양쪽 다 어떤 면에서는 오해일 수도 있어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외부에 있는 자원을 내부로 더 끌어들여 오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내 아내와 더 잘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 사회에서 인정받아야지 되고 뭔가 더 유능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주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경우예요. 근데 절대 이런 모든 마음들이 아내와 함께 한다는 생각은 이분들이 늘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부인의 마음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한테 애정과 관심과 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걸로 인해서 좀 서운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지 될까요? 같이 대화를 해야지 됩니다. 여보, 내가 요즘 들어 당신한테 좀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아.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아 보여지는 게 내가 조금 좀 이상하더라고. 당신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랬어? 당신 그랬다고 그러면 섭섭했겠다. 사실 내가 요즘 프로젝트 하는 게 있는데 좀 정신이 없는 거는 맞거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요새 뭐 알아보고 이렇게 회의도 많고 그러느라고 당신한테 좀 신경을 못 썼나 보네. 나는 당신에 대한 마음은 예전 그대로야. 동일해. 이런 표현들을 같이 해주시게 되면 어떨까요? 정말 제대로 된 부부 시간을 갖는 거고 부부 데이트 시간을 갖는 거겠죠. 1부터 10까지 내가 나에 대해서 한 8, 9 정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대편을 만났을 적에 파트너에 대해서도 8, 9까지 보이고 느껴지고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거지 그렇게 잘 모르기도 하고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고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건 한 레벨 한 2, 3 정도라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 파트너를 봤을 적에도 2, 3 정도밖에는 감지를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만큼 통찰하고 있고 나를 잘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우자 될 사람도 잘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역동이라고도 하거든요. 내 개인 역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만큼 파트너도 보여지고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어떤 열등감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런 열등감 같은 것들은 내가 정말 통찰하고 알고 있어야 사실 이제 파트너를 만날 때 누군가를 이렇게 선택할 때 거기에 내가 내 발에 걸려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알고 있는 것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정말 기분이 엉망이 됐을 적에는 배우자 눈동자를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우자 눈동자를 내가 얼만큼 잘 바라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정말 거짓말처럼 내 마음, 심정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측정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신기하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많이 훼손됐을 적에는 상대방의 눈동자를 제대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만큼이나 내가 배우자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 삼아서 같이 앉아서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눈을 보고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래도 건강한 면이 많은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를 바라봤으니 이제는 정말 내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는 거에는 아이 컨택과 플러스 아이 메시지로 반드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제 아이 메시지의 반대가 이제 유 메시지인 건데,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은 이렇잖아.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유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 컨택부터가 지금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메시지와 아이 메시지 플러스 아이 원트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래. 내가 이랬을 적에 참 힘들었어. 당신이 어저께 나한테 했던 말로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아. 근데 정말 당신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건지 당신이 말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내면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아이 컨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 듣고 있어, 이야기해. 리모컨으로 TV를 막 이렇게 보면서 리모컨 돌려가면서 듣고 있어, 이야기해. 다 들린다니까 라고 한다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들리니까 이야기해 라고 한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대화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저 사람은 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제 뒤에 따라 붙죠. TV보다도 휴대폰보다도 나는 그냥 후순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을 또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 컨택을 하고 부부 시간을 갖고 그렇게 대화하기를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대화 많이 하는데요. 그냥 뭐 별 문제 없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심정을 읽어주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정 읽어주는 대화가 어떤 걸까요? 저는 정말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라는 분들도 계세요. 남편분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이 미안하다는 단어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미안하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뜻은 1절만 해라, 그만 얘기해라, 이제 여기까지 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부인에게 아무리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소통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먹으세요. 근데 남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미안하다라는 말로 다 정말 끝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부인에게는 그만 이야기해라 라고만 들리니까 아무리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그때그때마다 심정을 읽어주는 걸로 좀 대체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했겠다, 속상했겠다, 서운했겠다, 그렇다 그러면 당신 굉장히 외로웠겠다, 이렇게 심정을 읽어주는 단어로 미안하다는 단어 쓰지 마시고 심정 읽어주는 대화로 다 대체를 하시게 되면 훨씬 남편분들의 마음도 편해지시고, 아내가 저렇게 좀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좀 효과를 보시게 되면 내가 그동안 미안하다는 단어로 모든 걸 다 덮으려고 했구나, 이것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남편분들이 잘못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은 정말 있는데, 아내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이게 표현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오는 것도, 이게 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남편을 위한 것도 그 안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